전에 얘기했던 자유낙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가 뭐라 그랬지? 자유낙하가 중력만 받아서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를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점점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집니다. 점점 떨어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빨라진다고. 왜 빨라지느냐? 가속도라는 게 생겨서 그래. 뭐가 생겨서 그렇다? 가속도. 자, 지난번 지금 오늘 테스트에다가 살짝 퀴즈로 냈었는데, 지금 이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 한번 딱 구석에서 적어봐.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이거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잠깐만 깊이 좀 가볼게요. 자, 보세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왜 안 써? 자, 이거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여기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이쪽에 지나갈 때 속도를 봤더니 2m/s였어. 응? 그랬는데 좀 이따가 봤더니 얘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 보니까 속도가 10m/s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까지 시간이 딱 2초가 경과했어. 2초 경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 00분 00초에 이 녀석을 관찰했을 때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었는데, 속도죠, 속도. 좀 있다 보니까 10m/s가 돼 있단 말이야. 2초 경과. 이랬을 때 단위 시간 동안에, 시간이 2초가 흘러가는 동안에 나중 속도 10m/s 빼기 처음 속도 2m/s, 이 개념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왜 A라고 쓰느냐? 가속도가 영어로 뭐야? acceleration. 응? 그래서 니네 자동차 속력 낼 때, 가속할 때 밟는 그게 뭐야, 이름이? 엑셀 또는 엑셀레이터. 그지? 물론 조금 오래된 아저씨들은 뭐라고 불러요? 악셀. 응? 악셀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말씀을 니네가 막, 그거 좀 심했죠. 너무 옛날식 표현이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도 그런 말 씁니다. 응?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막 가속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거 막 브레이크라고 하잖아. 응?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라고 하나, 엑셀레이터를 악셀에다라고 하나, 웃으라고 한 얘기도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악셀에다니까 A라고 표현한다고. 응? 엑셀레이션 A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양자 뺐어. 이거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또 이거야. 나니? 왜 그러냐고. 왜? 도대체 이 녀석을 2m/s의 속력에서, 자꾸 일본어 남발해서 미안해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 한번만 반응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일본을 말어? 근데 왜? 그냥 난이가 좀 웃겨? 근데 왜 2m/s에서 8m/s로 늘어난 거예요?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뭐 때문이야?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기 때문이야. 힘이 가해져서 그래. 내가 못 보는 사이에서 어떤 놈이 밀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지? 모든 속도 변화량, 그럼 시간도 흘렀을 테니까 결국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에 해당하는 걸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도는 전부 다 힘이 그 원인이야. 힘을 보통 우리 F라고 쓴단 말이지. 아까 중력도 만류력도 다 F라고 썼잖아. 왜? 힘이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 놈들 꼭 나옵니다. 그래놓고는 원 이상한데. 파워가 FOWER이야? 우리 과학에서 파워는 뭔가 잠재된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치면, 우리 물리적인 힘, 실제로 모양을 변화시키고 뭐 병을 깨트리고 대가리 깨고 뚝배기를 깨고 이런 것들은 다 force에 관련된 거라고. force.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F는 다 요거랑 관련되는 거고요. 아무튼 힘이 가해져서 그런데, 선생님 좀 전에 요거 이제 지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자유낙하거든. 자유낙하 떨어지면서 FALL, 오늘 일부러 영어를 남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더 편하잖아, 그지? 나만 그래? 하여튼 뭐 떨어지는 거. 근데 외부의 또 다른 힘이 없이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거. 심지어 공기저항도 없고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일단 정지 상태에서 낙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력만 받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얼마나 빨라지느냐? 1초 경과할 때마다 1초가 경과할 때마다 속도가 9.8m/s씩 증가합니다. 오로지 증가만 해요. 이걸 우리 자유낙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있었어. 얘가 자유낙하를 쭉 해. 좀 약간 휘긴 했지만 일자라고 쳐. 1초 뒤에 이 녀석을 관찰을 해봤어. 속력이 몇이 돼 있어요? 9.8m/s가 되어 있어요. 2초 뒤에 이 녀석을 봤어요. 2초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2초 후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2초 후에 1초가 더 경과한 거지. 속력을 보면 19.6m/s가 되어 있어요. 중간 생략. 3초 후에 봤더니 사실은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데 좁아서 3초 후에 봤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29.4m/s가 되어 있더란 말이야. 이렇게 1초가 경과할 때마다 몇씩 늘어요? 9.8. 그리고 또 9.8이 늘어서 누적해서 19.6. 또 9.8이 늘어서 누적해서 29.4.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를 지구에서 자유낙하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니? 자, 책 보세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거기 적어놓고,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만 먹히는 거예요. 이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거기 적어놓으시고, 지표면 근처에서 라는 얘기는 지구의 영향권 내에서 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까지가 지구의 영향권이냐? 보통 지구의 중력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한 공기저항 무시한다면 한 100km, 200km 이 정도 내에서, 사실은 공기저항 때문에 100km만 가도 이런 거 안 먹히고 지표 가까운 곳에서 생긴다고. 뭐 저기 뭐 지상 10km 한 이런데, 그 정도까지 내에서. 하여튼 중력만 받아. 거기도 별표.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잖아. 중력만 받아서. 오로지 뭐만 받아서? 중력만 받아서. 낙하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자유낙하.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라고 부른다고요. 그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보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물체는 1초마다 거기 그대로 줄거세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지. 별표. 등가속도 운동. 자, 단어 분석을 합시다. 단어 분석. 운동. 움직인다 뜻이지? 속도. 속도는 뭐야? 우리 속력이라는 말하고 속도라는 말이 두 개 다른 거 알아?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고요.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는 그냥 벨로시티를 다 그냥 속력 속도로 쓰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V라고 쓰면 속력이고 V 위에 화살표 하면 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미국 물리교재에는 속력은 스피드 S로 표현하고 속도는 벨로시티 V로 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S를 거리를 나타내는 디스턴스에서 S를 쓰고 있어가지고 헷갈릴까봐,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위에 V에다가 속력, V에 화살표 하면은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리를 S라고 쓰지. 미국은 거리를 D라고 써. 미국은 이렇게 써. 속력은 시간분의 속력이 스피드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스피드는 타임분의 디스턴스. 우린 이 말을 안 써. 어떻게 쓴지 알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타입센스, 벨로시티, 타임, 디스턴스. 알았어? 디스턴스. 그냥 이렇게 쓴다고. 뭐 나중에 니네가 대학 가면은 이 단어를 요 약자로 된 걸 공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 속력이라는 말과 속도라는 말은 서로 다른 뜻이란 말이야. 차이가 뭐냐? 얘는 빠르기만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빠르기 더하기 방향.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값과 방향, 즉 부호가 존재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물리에서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봤지? 기하 벡터. 응?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야 된다고. 속력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2m/s로 가고 있고 이 녀석은 저쪽으로 2m/s로 가고 있다. 둘이 속력은 똑같은 거야. 속도는 얘가 플러스 2면 얘는 마이너스 2. 예를 들어 얘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하고 속력은 똑같지만 속도는 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속도의 크기는 똑같다. 이렇게도 장난질하고.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지? 자, 중요한 건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움직임인데 속도가 있어. 즉 빠르기와 방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가짜는 의미하는 게 뭐냐? 변한다는 뜻이야. 가해진다. 더해진다. 근데 마이너스로 더하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고 이건 점점 느려진다는 뜻이야. 내가 이쪽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쪽에서 나를 힘을 줘서 밀고 있으면 느려질 거 아니야. 이게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밀어. 이걸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무튼 변하긴 변하는데 그 변하는 폭이 같다는 뜻이에요. 얼마큼 늘어서 계속 변하는 폭이 9.8씩으로 일정하잖아. 그지? 아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아까 회비적으로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아까 여기다 10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초 동안에 10 빼기 2니까 8m/s가 늘었다. 그럼 이거 4m/s 제곱이라고 쓰거든? 그럼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1초 지날 때마다 4m/s씩 늘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플러스니까. 일정하게. 그럼 막 1초 뒤에 4가 늘어서 6이 돼 있겠지?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또 4가 늘어서 10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가속도가 플러스 9.8이면 0에서 시작했으니까 0 다음에 9.8 들어서 9.8. 그 다음에 또 9.8 두 개 합쳐서 19.6. 두 개 합쳐서 29.4. 속도가 증가했지. 증가하는 폭이 일정해 안 일정해?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속도가 변하는데 변하는 폭이 일정한 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플러스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엄청 빠른 속력으로 위로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느려지지 이때는. 이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럼 언젠간 0 될 거 아니야. 그럼 0 되면 어떻게 되겠어? 공중에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상황이 발생하지. 그죠? 이런 걸 자유낙하. 좀 전에 얘기한 위로 던진 거는 연직 상방으로 던진 물체 운동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결론은 똑같은데 자유낙하 구분되죠?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수직이라고 안 하고 연직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또 그려보면 한 여기쯤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볼까? 여기에서 어떤 물체를 절벽 위에서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쳐봐. 질량 M짜리를. 얘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이제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해볼게. 바닥에 떨어진다. 얘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지? 흔히 말하는 포물선 운동 비슷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얘를 이쪽에서 쳐다보는 상황이 있고요. 응? 얘를 이쪽에서 쳐다보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위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이 있고요. 옆에서 내려다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상황을 잘 떠올려봐.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 얘가 떨어지는 걸 옆에서 봤을 때랑 두 개의 상황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고 옆에서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위에서 내려다보면 있잖아. 여기 간격이 일정이야. 근데 일정해가지고 얘 여기 와 있어. 얘 여기 와 있어. 얘 여기 와 있어. 얘 여기 와 있어. 자,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바닥을 한 이 정도로. 여기까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이 빨간 공 사이의 시간 간격이 0.1초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0.1초마다 이동한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림체 대충 그리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칠판에 칸수 있거든 지금. 응?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만약에 내가 원근감이 없다고 쳐봐. 원근감이 없으면 0.1초마다 이만큼씩 가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그대로 먹히는 꼴이 돼요. 거속식. 응? 만약에 내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이 1m/s였다라고 치면 그냥 1초가 지날 때마다 이동거리 s는 1m/s 곱하기 0.1초냐 0.2초냐 0.3초냐 0.4초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큼 갔을까? 바닥을 이걸 바꿀게요.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가는데 시간은 0.4초가 걸렸을 것이고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0.4m 움직였겠지. 그래 안 그래? 1m/s로 0.4초 동안 갔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얘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평으로는 그냥 등속, 직선 운동으로 보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위에서 보면. 그런데 이 옆에서 보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 아니야? 떨어진다. 그지?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고? 등, 가, 속, 또 운동으로 떨어진다고. 그것도 자유낙하. 아까도 말했지만 가속도가 왜 생긴다고요? 가속도가 왜 존재한다고? 힘 때문에. 그 힘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얘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애가 누구야? 그렇지, 그게 중력인 거지.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1초 지날 때마다 얼만큼씩 속력이 늘어난다고? 9.8m/s씩 늘어난다고. 근데 이런 된장 이거 지금 몇 초 간격인 거야? 몇 초 간격인 거야?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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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지금 높이가 처음에는 요만큼 내려갔다가 요만큼 내려갔다가 요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내려갔어. 점점 이동거리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지? 그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고. 어떻게 증가한다? 랜덤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우리 1초에 9.8m/s씩 증가를 하면 0.1초에는 몇 증가하는 걸까요? 0.1초에 0.98 늘지 않겠냐? 그지? 그러면 여기 분위기상 여기 왔을 때는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 왔을 때 속력은 아마 0.98m/s일 거고 여기 왔을 때는 몇일까요? 1.96m/s일 거고 여기는 아마 2.94m/s일 거고 얘는 3.92m/s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이걸 이제 연직 방향으로 운동이라고 하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를 하고 속력이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알겠니? 이게 다야. 그러면 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여기도 거속시라는 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그려진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있죠? 그 공간에다가
식을 좀 3개만 써볼게요. 제목을 자유낙하 운동의 공식. 개인적으로 공식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 좀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V는 GT, S는 2분의 1, 이자가 왜 이래? 2분의 1 GT 제곱, 2GS는 V 제곱. 여기에서 성분을 얘기하면 T는 경과한 시간이고요. S는 보통 H라고 쓰기도 하는데 높이에요, 높이. 떨어진 높이.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입에 붙었어. 또 뭐 있나? V는 나중 속도. 요렇게 나온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기처럼 0.1초가 지나면 9.8이 될까? 참고로 이 G는 별일 없으면 9.8m/s 제곱을 쓰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정말 1초 지나면 0.98 되나? 1초가 아니지 0.1초 그지? 9.8 곱하기 0.1 하면 몇 나와? 0.98 그지? 9.8 곱하기 0.2 하면 몇 나와? 1.96 9.8 곱하기 0.3초 하면 2.94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여기까지만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얼만큼 떨어졌나 높이를 구할 수 있어. 높이 S는 0.3초를 했으니까 9.8 곱하기 0.3의 제곱 이래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그동안에 뭐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몇이냐, 아예 높이가 주어지고 바닥에 닿았을 때 속력이 몇이냐 구할 수도 있잖아. 바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9.8 집어넣고 그럼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이 몇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요식 3개는 일단 여러분 써놓고 당장 암기는 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언젠가는 암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먹힐 식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90페이지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설명은 대체로 했으니까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며, 자, 운동 방향 계속 변해 안 변해? 여기 봐봐,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점점 바뀌어. 나중에 거의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며 호물선 궤도를 그리며 나타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한다.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며 공중에 떠 있으면 무조건 중력 작용하는 거야.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며 이제 그 다음부터 줄거.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인데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인 거라고요.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연직으로는 가속도가 있지.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알겠니?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던질수록 먼 곳에 떨어진다. 뭔지 알겠지?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1m/s로 확 던지는 경우도 있고 2m/s로 던질 수도 있고 3m/s로 던질 수도 있잖아. 바닥에 떨어지는데 연직 방향으로 똑같아. 역시 원근감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 보면 저 새끼가 수평으로 1m/s로 던지나 2m/s로 던지나 3m/s로 던지나 나한테 똑같이 보여. 그냥 쑥 떨어지네. 0.4초 만에.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 0.4초 동안에 수평으로 간 거리는 길어지겠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써 있는 거 봐. 화살표 사진 바로 왼쪽에 수평 방향으로는 던지는 속도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달라지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처음 높이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높이는 똑같다. 그지?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지금 보니까
빨간 공과 노란 공과 파란 공을 보면 파란 공이 제일 멀리까지 갔지. 이유가 뭐라고? 제일 빠른 속도로 던진 거야, 수평으로. 그러면 파란 공보다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멀리 가겠지. 그거보다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멀리 가겠지.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고 마는데 뉴턴이라는 특이한 아저씨는 그러면 존나 빠르게 던지면 존나 멀리 가겠네?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계산해 본 거야. 지구가 구인데 지구의 공률 지구가 이렇게 구잖아. 구지? 지구의 공률이 8km 가면 5m 정도 떨어져요. 지구의 표면이 그 곡선이잖아.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바닷가 보면 이렇게 표면 수평선 끝에 살짝 곡선인 거 보이잖아. 그지? 알아 몰라? 알지? 그게 8km마다 5m 떨어져요. 근데 이 자유낙하를 하면 1초에 5m 정도 떨어지거든. 4.9m 정도 떨어지거든. 1초에 4.9m. 여기다 집어넣어봐. 1초 동안 낙하하는 거리. t에다 1 넣어봐. 1. 9.8. 2분의 1, 9.8, 1의 제곱 1. S 4.9m 나오지? 그러니까 대충 반올리면서 5m 정도 된단 말이야. 1초 정도, 1초에 5m. 근데 지구의 공률이 8km마다 5m 정도 떨어지니까 뉴턴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1초에 8km 가는 속력으로 내가 던지면 지구의 공률, 여기서 8km 떨어진 곳에서 5m 떨어지면 여기랑 똑같은 높이거든? 내가 지상에서 10m 높이에서 1초에 8km 가는 속력으로 던지면 8km 가는 동안에 5m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공률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여기도 똑같이 10m 사이 나는 거야. 계속 가보면 지상에서 10m에서 내가 8km/s로 던지면 계속 10m 위에 지상에 계속 그 공이 떠 있는 꼴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걔가 떨어져 안 떨어져? 자 거기 봐.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실제로 해본 게 아니고 사고 실험이 무슨 실험이야? 생각 실험. thinking. 생각사, 생각고. 그지? 뉴턴은 지구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 설명했다. 쌤 지금 말한 거야. 봐봐.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때 속도가 크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더라. 그 물체를 어떤 특정한 속도로 던지면 물체는 중력에 의해 계속 떨어지지만 지구도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거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특정한 속도로 빠르게 던져진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라는 생각 실험을 했어요. 이 원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약 7.9km/s 정도의 속력으로 물체가 지구 주변을 돌면 안 떨어집니다. 이걸 제1 우주 속도라고 부르고 인공위성들이 대부분 이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궤도에 따라 공기 저항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그러면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 9km/s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오히려 위로 올라가지 않겠어? 점점 지상에서 멀어지지 않겠어? 하지만 지구의 중력권인데 약 11. 이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11.2km/s 이상의 속력으로 던지면 지구 중력을 이기고 벗어난다고 합니다. 우주 탐사선들이 그 속력까지 최대로 내는 거고 인공위성들은 7.9 근처까지 내는 거야. 야 1초에 7.9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내가 알기로 여기서 대치동까지가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거든. 약간 이렇게 좀 돌면 한 13km 나오고, 응? 거기까지 하면 간다는 얘기야. 그지? 응. 인공위성들이 그 정도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보다 빠르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밤하늘에 보이는 별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수가 인공위성인 거 알아요? 인공위성도 별처럼 보여요. 반짝이기 때문에. 뭐 크기는 커봐야 지금 뭐 2, 3m밖에 안 되지만 지구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엔 별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맑은 날 산에 올라가서 별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한 시간 정도 보고 있으면 기존 별자리들은 통으로 움직이니까는 그대로 모양만 점점 서쪽으로 넘어가거든? 남쪽을 쳐다보면 근데 약간 걔네들을 추월하는 애들이 보여. 인공위성이야. 알았지? 분명히 A, B, C, D가 있고 쭉쭉쭉 있었는데 A, B, C는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갑자기 D가 점점 앞질러 가. 이거 인공위성이야. 알았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걔네들이 초속 7.9
정도로 돌고 있단 말이야. 지상 뭐 낮게는 300km, 높게는 한 700km 정도에서. 되니?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이 7.9를 제1 우주속도라고 하고 11.2를 제2 우주속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탈출 속도라고도 불러요. 제2 우주속도는. 자, 이제 그 밑에 중력과 자연현상.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지표면 근처에 대기층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대부분 지표 근처에 몰려있다. 이유가 뭐야? 그쪽이 중력이 더 크니까. 대류가 일어나서 대기와 물이 순환한다. 지표 근처에 대류가 있는데 또 다른 여러 이유로 가열되는 바람에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뜨겠지? 위로 올라가서 식어서 무거워지면 밀도가 커서 밑으로 또 가라앉겠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물과 수증기의 상태 변화 때문에 기상현상 생긴다고 할 수도 있죠. 또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것도 중력,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관계고요. 오른쪽에 이제 생명 시스템. 식물의 뿌리가 중력받아 땅속으로 자란다.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그 중력을 지탱한다. 길이는 혈압이 높다. 왜냐면 저 위까지 가야 되니까 피가 뇌까지. 보통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나 영양소의 절반을 뇌가 쓴대잖아. 응? 그러니까 뇌 쪽으로 피 계속 보내야 되는데 알다시피 길이 드럽게 크잖아요. 저 서울대공원 가면 알다시피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가야 길이 나고 눈을 맞출 수가 있죠. 안 가봤어? 안 가봤구나. 그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 들어가면, 동물원 들어가면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바로 플라밍고, 홍학 알죠? 홍학이 좀 있고, 홍학 지나서 딱 갈래길에 거의 첫 번째쯤에 기린이 있어. 이건 못 볼 수가 없어. 얘가 제가 휙 삐죽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 기린이 나가서 보면 더럽게 크지. 5m, 6m니까. 자, 아무튼 거기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중력을 거스르고 보내려면 혈압이 되게 높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기린 얘기 오른쪽에 써있죠? 개념 속속 한번 볼까요? 다음은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의 뭐가 작용해? 중력.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감소할 때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이렇게 전제를 깔지. 2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위에서 보면 옆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알겠지? 원래는 이 자유낙하도 등가속도 운동의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인 거지 저식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하다가 조건을 주는 거야. 처음 속도는 0이야. 그리고 가속도는 무조건 중력 가속도야. 이렇게 바꾸면 자유낙하 운동의 식이 나오는 거라고. 나중에 또 등가속도 운동을 다룰 일이 생길 거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 2번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며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역학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를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와 수평으로 던진 거 두 개로 구분해놨어. 자, A에다가 쓸까요? 자유낙하 92페이지 위에 모논종이 위에다가 쇠구슬을 A는 그냥 놓은 거야. A는 자유낙하라고 쓰시고 B는 수평으로 던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포물선 운동이라고 써도 되긴 되는데 자 볼까? 1.5m 정도 높이의 쇠구슬 발사장치를 고정한다. 쇠구슬 발사장치를 작동시켜서 A는 발사가 아니야. 그냥 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침대 놓고 있던 거를 여기 봐봐. 받침대 있던 거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냥 쓱 치워버리면 애가 자유낙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죠. B는 옆으로 팅 하고 쏘는 거겠지 뭐. 그죠? 그러면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지금 봐봐. 이거 그대로 쭉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쭉 쿵 동시에 떨어지지? 그지? 두 쇠구슬의 운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0.1초마다 쇠구슬의 위치를 나타냈더니
자유낙하 쇠구슬 어때? 특히 밑에 수평으로 던진 쇠구슬 B 연직 방향인 거랑 위에 자료랑 완벽하게 똑같이 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위에 표와 결과표와 밑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주는 연직 방향, 수평 방향 구분해놨는데 연직 방향이랑 그 위에 있는 자유낙하랑 아예 데이터가 똑같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작됐구나. 이건 조작된 정보야.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똑같을 리가 없어. 응? 여기가 진공이야? 물론 구간이 짧으니까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대학 가서 실험했는데 이런 데이터 나오면 그 조는 F 뜹니다. 아시겠죠? 왜? 조작된 데이터일 수밖에 없어. 내 기억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일반 물리학 실험 쪽에서 자유낙하 측정 실험이 있었거든? 이거보다도 허접한 정체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조가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한 거야. 9.8 나올 것 같아? 아니 거의 실험해보면 6점대 후반이나 7점대 초반 7점대 초반 나와도 교수가 의심합니다. 이 새끼들 다 데이터 조작한 거 아니야? 실험이 단순해. 그냥 계속 쇠구슬 마찰이 최소화된 쇠구슬 위에서 쇠구슬을 굴리면 얘가 쓱 끝에서 수평 지점에서 떨어져서 팅 하고 떨어진다고 포물선으로. 그럼 여기 지날 때 시간 재고 스톱워치 가지고 된단 말이야. 누르는 것도 시간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겠어? 그 짓을 한 100번 해요. 왜? 여러 번 해야 통계상으로 오차가 줄어드니까. 응?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중력 가속도를 쟀는데 얘들 어느 조가 한 8.5가 나왔다. 걔는 F야. 응? 내 일과의 마찰도 있지, 뭐도 있지, 공기의 저항도 있지, 그리고 내 실수도 있지, 사람의 감각이들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오차가 생기면 무조건 7점 초반 아니면 6점대 후반이 나와야 된대. 근데 이건 좀 완전 데이터가 완벽하게 똑같잖아, 그지?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진 쇠구슬 B의 속도의 데이터에 3칸까지 완전 똑같잖아요, 그죠? 응? 이런 걸 보고 니네가 하는 말로 뭐야? 주작이다. 알았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작이다가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수평으로 던져도 자유낙하랑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연직 방향으로는. 그지? 수평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을 물리학에서 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험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야. 왜? 그래야지만 물체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하기가 깔끔하거든. 그리고 전생이 공통으로 써야 될 거니까. 첫 번째 자유낙하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일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응? 세로축이 속도로 돼 있고 가로축이 시간으로 돼 있는 그래프를 우리 보통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V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넓이가 이동거리 또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동거리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3개 있는데 2개는 VT 그래프지, 그지? 기울기가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일정하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뭐야?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됐나요? 똑같은 실험을 지금 자 가지고 해놨어. 이거 자 봐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동전 하나 올려놓고 자가 아주 납작한 30cm 자 있잖아, 투명한 거. 하나는 책상에 놓고 하나는 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 자를 팅 치면 이 자는 이 동전을 툭 밀어서 저를 밀 거고, 여기 가만히 있던 거는 자가 사라지니까 자유낙하다는 뜻이야. 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한 방에 한 큐에 2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한 큐에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근데 알다시피 이게 오차가 더 심하겠지. 그치? 자를 누가 핑 돌리느냐 제대로 때려느냐 다 다를 거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거랑. 자, 오른쪽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세요.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해보세요. 딱 3분간 시간 주고 3분.
뾰로롱. 93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쇠구슬 A는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까? 왼쪽에 있는 실험이야.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까? 네. 그 힘의 정체는 두 글자로 중력. 맞고요. 쇠구슬 B에는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하죠. 중력. 수평으로 없는 거지 연직으로 있는 거야. X가 되고요. 결국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도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도 똑같고. 2번 X. 쇠구슬 B에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수평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쇠구슬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쇠구슬 A와 B는 연직 방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네. 자유낙하 중력 가속도만큼씩 계속 증가한다고. 2번만 X고 답가 되겠습니다. 2번.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 여기 줄거.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 힌트를 놓쳐도 안 되고. 지표면 근처라고 써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빼박.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우상향합니다. 오른쪽 위로. 그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느는데 속도의 증가 폭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등 가속도 운동. 자, 더 물어볼게.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기울기가? 우상향이면 기울기 플러스 아니야? 가속도가 플러스인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만약에 우하향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기억 맞았고,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유낙하니까 기울기는 G다. 오케이, 맞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 아니지. 이게 생각해봐. 1kg짜리 물체가 보통 우리 9.8N이라고 알고 있잖아. 이게 갑자기 아파트 15층에서 뛰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면 1층에 가까울수록 무게가 점점 커져? 9.8N짜리가 갑자기 한 15N 돼 있어 밑에 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괜히 또 선생님 15층보다는 1층이 지구 중심에 가까우니까 중력이 더 크지 않을까요? 시끄러. 15층이랑 1층이랑 차이가 안 나. 아까 얘기했지? 제2 롯데월드도 아까 선생님 개무시한 거 봐. 500m 개무시한 거 봤지? 응? 640만 미터에서 500m는 없는 거야. 아까 선생님 했잖아. 통장에 640만 원 있는데 500원 더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그지? 응? 어차피 수술이 한 번 끝나는데. 응? 없어. 정답은 기억 니은. 자, 그럼 3번이 아까 그 왼쪽에 있던 그 장치입니다. A는 그대로 떨어질 거고, 여기 봐봐. A는 그대로 뿅 하고 떨어질 거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지. A와 B의 질량은 같고라고 보기 위해 써있죠. 사실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질량이 달라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거든. 응? 그럼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발사 후 A와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거는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 쌤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질량이 다르면 무게가 다르니까 받는 힘도 달라.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기억 맞고요. 발사 후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오케이. 이 경우가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지금 하려는 거야. 일단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만약에 다른 조건은 같게 하고 쇠구슬 B를 수평으로 더 큰 속도로 해봐야 멀리만 갈 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높이 똑같이.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인데, 자, 기억 니은인데, 자, 봐봐. 좀 전에 무슨 얘기냐면 질량의 크기와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바닥에 떨어진 높이, 심지어 바닥에 떨어지는데 받은 가속도의 크기, 이거 질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앞 페이지에 있던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아까 우리가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가속도 A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한다고 쌤이 얘기했었죠? 지금도 또 양자 쌤이 안 썼어? 그런데 이렇게도 구하는데 얘보다 더 유명한 식이 뭐냐? 가속도 A는 M분의 F로 구한다. 이 식을 우리 F에 관한 식으로 보면 F는 MA
어디서 많이 본 식이지. 물리 공부하는 애들 많이 본 식이고, 요거를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속도의 변화, 가속도잖아. 뭐에 비례한다? 가해진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배웠다고. 똑같은 크기 힘을 주는데 수레에다가 추를 한 개, 두 개, 세 개 올리면 올릴수록 속도 변화량이 줄어든다. 더 큰 힘을 가하면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 이렇게 배웠다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힘 F, 질량 M, 속도 변화 가속도 A. 이거를 등호로 바꿔버리면 A는 M분의 F라는 식이 만들어지기지. 이거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봐봐. 이렇게 해서 구하나 이렇게 해서 구하나 이렇게 해서 구하나 A 값이 지금 중력 가속도 G 9.8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자 볼게. 100m 높이에서 질량 1kg인 물체가 있고 질량 5kg인 물체가 있어. 떨어져. 가속도 누가 더 클까? 얘한테 가해지는 가속도 A는 1kg인 녀석에게 1 곱하기 9.8N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지? A는 N분의 F. 여기는 5kg인 놈에게 5 곱하기 9.8N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1. 약분한 건 똑같지? 그지? 똑같아. 그러니까 질량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세요?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일반적으로 좀 큰 게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긴 하지만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그래 되게 잘 나오는 게 유리관 속에다가 길이가 제법 되는 유리관 속에다가 아주 가벼운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떨어뜨리면 이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깃털이 늦게 떨어집니다. 그지? 근데 진공에서 실험하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떨어져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졸라 무거운 깃털. 그지? 근데 아주 깨알 같은 쇠구슬. 그럼 깃털이 더 무거울 수도 있거든? 뭐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진다고. 진공이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우리 주변에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자연현상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작용들이 써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까 얘기한 대기의 구성, 수소나 헬륨에 비해 무겁고 느린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는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대기를 구성한다. 지구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없습니다. 왜? 중력이 걔네들을 붙잡을 만큼 크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존재감이 없죠. 지구 대기에 제일 많은 기체는 누구예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얘네 다 합치면 99.9%가 넘어간다고. 나머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럼 왜 수소 같은 애들이나 헬륨 같은 애들은 없느냐? 얘네들은 너무 가볍고 너무 빨라가지고 아까 말한 7.9, 11.1을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일부러 만들어낸 뭐 다른 데서 분해된 그런 수소나 헬륨이 아니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기에는. 알았지?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산소통을 메고 올라갔느냐 산소통 없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쳐주는 게 완전 다르대. 뭐 산소통 메고 올라가면 그래 야 대단한데? 이 정도인데 산소통 없이 무산소 등정했다 그러면 우와 진짜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 응? 세 가지가 있답니다. 무산소 등정, 산소 등정, 또 하나 뭐 선생님 대학교 때 교양 영어 교수님이 할아버지였는데 애들이 다 수업 때 땡땡이를 아주 엄청나게 치던 그 수업이었거든? 근데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어. 뭐 이렇게 요만한 증서를 보여주는 거야. 뭔가 했더니 에베레스트 등정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확인증? 뭐 이런 거? 증명서? 그리고 몇 년 전인데 그때도 노인네였을 텐데 싶어가지고 아니 저 노인네가 어떻게 저런 데를 헬기에서 이렇게 그거라고 하던 아니 그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그냥 정상 부근 한 바퀴 삥 도는 것도 에베레스트를 보고 왔으니까 그런 증명서를 준대요. 세 가지가 두 가지는 등산한 거고 무산소 등정, 산소 등정. 세 번째는 비행기 타고 한 바퀴 삥 에베레스트 이러고 이제 오면은 증서를 준대. 그거였어. 완전 낚였지. 자 아무튼 이렇게 희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기상현상. 구름 속에서 성장한 물방울에 중력이 작용하여 비나 눈의 형태로 지상에 떨어지죠. 그지? 또
또 대기의 순환도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중력의 차이가 생기고 대류 현상이 생기면서 대기 순환이 일어난다. 근데 뒤쪽에 또 나옵니다. 한참 뒤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대기대 순환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저쪽에 어디 갔냐? 어디 갔지? 한 250페이지, 256페이지로 되면 나옵니다. 256페이지 보면 나와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래서 뭐 나오지? 그거에 대한 그냥 인트로가 살짝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밀물과 썰물도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식물의 뿌리와 세포벽, 동물의 몸 구조. 그다음 거기 보면 균형 잡는 것도 전정기관. 이것도 중력이 없으면 전정기관 아무 역할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무중력 상태에서 전정기관이 제 역할 못 한다. 이런 거 아마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을 거고. 또 혈관의 판막도 중력이 있으니까 혈액이 역류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막기 위해 판막이 있는 거고. 조류의 뼛속 비어 있어서 중력을 덜 받아 어쩌고 저쩌고. 읽어볼 수 있겠지? 자, 내신 탄탄 문제 우리도 중요라고 써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1번.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같이 안 푸는 문제는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숙제를 꼭 해야지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몇 개 섞어서 낼 테니까 안 풀면 응징 된다는 거야. 자, 아무튼 1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맞아요? 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며 여기까지 맞는데 단위는 뉴턴. 킬로그램, 그램은 질량의 단위라고 하고 질량과 무게는 좀 다르다. 이거 중학교도 나오지? 물체 질량이 크면 중력의 크기가 크다. 거기다 써. 같은 장소에서. 지금 같은 장소를 물어본 거일 테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4번 95페이지 4번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유낙하라는 네 글자를 딱 별표를 치고 나면 이 자유낙하라는 건 그냥 빼박이야. 별일 없으면 1초 후에 속도가 9.8m/s씩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좀 숫자가 지저분하면 9.8 대신에 10m/s 제곱으로 계산해라 라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럼 그냥 뭐 땡큐 고맙지 뭐. 숫자 더 깔끔해지는데. 그냥 우리 이거 9.8로 놓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 공 1초 옆에다가 9.8 2초 옆에다가는 대답해봐. 2초 옆에다가는 19.6 3초 옆에다가는 29.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증가 폭이 일정해.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합니까? 네.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 무게 일정하단 말이야. 쇠구슬의 속도가 일정합니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만약에 질량이 절반으로 줄는 거, 절반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1kg짜리 쇠구슬이었는데 0.5kg짜리 쇠구슬로 하면 갑자기 중력과 속도가 9.8이 아니라 4.9로 줄어요? 아니죠. 질량하고 상관없겠잖아요. 답은 기억. 됐어요? 그럼 5번 해봐. 5번. 5초 때, 아니 3초 때. 그럼 여기 봐. 9.8. 선생님 속으라고 9.8. 19.6. 그 다음 몇이야? 20. 답이야 그게. 그거를 굳이 자유낙하는 몇 초 뒤에 나중 속도는 9.8 곱하기 t. 이걸 아까 식으로 쏘는 게 자유낙하 운동의 첫 번째 식이라고. 자, 넘기시고 우리 9번 해봅시다. 9번. 역시 9번 30초 드릴게요. 9번을 할 줄 알아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5m, 수평으로 3m/s, 1초 뒤에 지면에 도달. 그럼 수평으로 간 거리가 몇이겠어? 3m. 그지? 답이야 그게. 떨어진 높이는 5m로 써있잖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 1초 되면 대충 5m 정도 떨어진다.
여기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려면 5m가 딱 떨어지려면 9.8로 안 하고 대신에 몇으로 해야 돼?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거 쓰라고 돼 있지? 답은 3번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10번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대포알 A, B, C를 쏘았을 때 A, B, C 누가 더 중력을 크게 받았어요? 똑같죠. 그지? 누가 수평으로 던질 때 속력이 제일 컸어요? C가 제일 큰 거지. 그지? 대포알을 쏜 속도는 B가 A보다 크고 B보다 C가 더 큰 거고. 그죠? 기억 맞았고. 운동하는 동안 대포알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문제 두 번째 뒤에 써 있습니다. 질량이 같은 대포알이라고 써 있어. 그럼 중력 다 똑같지. 니은 틀렸고. 운동하는 동안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작용하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구의 곡률 이렇게 표면이 곡선으로 된 부분의 구분 정도를 곡률이라고 하는데 곡률에 맞춰서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우주에서 보면 도는 거잖아. 방향 바뀌는 거 맞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아닌 거일 뿐이지. 정답은 기억. 11번에 중력과 관련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막, 비나 눈, 공기, 대류 전부 다 중력 때문인 거고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주된 까닭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에요. 물론 태양의 영향력도 없진 않지만 우리 밀물, 썰물 그러면 거의 달의 중력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4번은 태양 대신에 달이라고 쓰고 고도가 낮은 곳은 즉 지표면 부근은 높은 곳보다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중력 때문인 거지. 답 4번이고 1등급 도전 문제에 있는 그림이 아까 쌤 말로 한 거잖아. 쇠구슬과 깃털 같은 높이에서 근데 진공 상태라는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동시에 놔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 쇠구슬과 깃털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쇠구슬과 깃털은 바닥에 동시에 도달합니까? 네.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까? 질량이 다른이라고 이제 써있어. 그러면 중력도 다르고 무게도 달라. 그럼 힘도 달라. 아까 말한 것처럼 1kg, 5kg 할 때도 힘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잖아. 니은 틀렸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이해합니까? 자, 역시 2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2kg의 물체 A와 그 다음에 1kg의 물체 B를 A는 가만히 놓았대고 B는 수평으로 던졌답니다. A는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했다. B는 얘도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은 10m/s 제곱 똑같이 갑니다. 지금 9.8 대신에 10m/s 늘어나는 거 빼고는 우리 공부한 내용 똑같아. 그냥 이거 둘이 지금 디귿 봐봐.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0N인 거야. 9.8 대신에 10을 쓰라고 했으니까 20N인 거야. B는 10N인 거야. 그지? 이건 달라. 디귿은 틀렸어. 그럼 기억 볼까?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만 움직임을 얘기한다 그러면 질량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1kg건 2kg건 100kg건 상관이 없다고.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니까. 실제 해보면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게 물리학에서 가장 큰 단점이야. 뭐지? 실제 해보면 안 그래. 아니 그게 다 뻥이잖아. 뻥이야. 이론상 하는 거야. 지금 이론상. 그래서 이 물리 파트를 할 때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절대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또 공부하기 싫은 놈들은 온갖 구실을 다 찾아서 그럼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론상이니까. 실험실에서는 거의 그 흡사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니네 집이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혹시 자기 집 주변에 공기저항이 없는 곳 있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중력 외에 아무 힘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자기네 집인 사람. 자기네 집엔 자석도 하나도 없고, 전기도 없고, 외부에서 미세한 자기력, 전기력 영향 받을 수 있거든. 그런 거 다 무시할 수 있겠냐고. 안 된다는 거지. 자, 아무튼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또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 일정하겠죠. 답은 기억 니은이고. 자, 3번도 봐봐. 책상 모서리에 동전을 놓고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 자로 띵 하고 튕겼어. 그지? 표는 동전 A와 B의 질량과
동전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를 물어봤대. 한 개는 질량이 2m, 하나는 m이래요. 그러니까 동전이 하나 500원짜리고 하나 100원짜리였나 보지 뭐. 그지? 근데 밀려난 거리가 나와서 밀려난 거리. B가 2배 더 크지? 왜 2배 더 커요? 질량이 작아서 큰 거야? 처음 튀어나갈 때 속력 자체가 컸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험을 똑같은 짓을 2번 했잖아. 그지? 처음에 튀어나가는 속도는 동전 B가 동전 A의 2배이다. 그래서 2배 멀리 간 거예요. 맞고요. 날아가는 동안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즉 무게는 A가 B의 2배다. 맞지? 질량이 2배면 같은 장소에서 무게도 2배라고요. 근데 가속도는 같다 그랬잖아. 연직 방향으로라고 나오면 질량이 2배다, 3배다, 100배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동시에 떨어진다고. 알겠지? 웃기는 얘기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100m 정도 높이에서 나랑 개미랑 동시에 떨어지잖아? 누가 봐도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 진공이 없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10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개미하고 나하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알았어? 동시에 떨어진다고. 이 이론상.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 실제로 개미가 바람 저항받으니까 더 늦게 떠. 그러니까 바람 저항 없애야 된다니까? 응? 근데 떨어지는 데서 이제 이럴 수 있지. 선생님 떨어지면 죽잖아요. 죽겠지. 얘는 떨어지면 죽긴 하겠지. 근데 안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진공인데 그래도 숨을 못 쉬잖아요. 뭐 100m 떨어지는데 몇 초 안 걸려요. 보통 한 3, 4초밖에 안 걸리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5초 안에 떨어질걸? 공기저항 무시하면. 뭐 5초 정도 숨 참을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지난 여름에 워터파크에서 숨 참게 해봤더니 40초까지 하더라고. 의외로 많이 하던데. 자,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4번. 이번에도 또 질량이 다른 공 A와 B를 옥상에서 수평으로 던진. 지금 3번이랑 똑같은 거야. 괜히 건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공으로 바꿨고, 똑같아. 높이만 괜히 3층짜리고. 근데 누가 더 멀리 갔어? A가 멀리 갔어. 왜? 던질 때 속력이 컸나 보지. 그지? 기억 맞았고요. 두 공을 동시에 던졌다면 두 공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지? 멀리 간 것만 다르고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는 똑같단 말이야. 처음 높이 똑같잖아.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도는 누가 더 큽니까? 같다니까요. 지금 벌써 오늘만 10번 얘기한 거 같지?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안 푼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풀어 놓으시고 오늘 한 내용까지 문제를 낼 건데 5문제는 객관식 낼 겁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방금 풀었던 것처럼 뭐 A가 크다, B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5문제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관성부터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